고전소설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얘들아, 이번 고전소설은 좀 어땠어? 그래도 이번 고전소설은 조금 나았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일단 보기의 내용도 엄청 복잡하지 않아. 인물의 역할 3가지가 나왔죠. 단 이때 중요한 건 있지. 언제나 쌤이 소설이든 시든 문학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했어? 언제나 보기를 먼저 보기. 보기를 놓고 가지 말기. 보기를 봤다면 너희가 이 보기를 지문 속에서 뭐 하란 얘기? 찾으란 얘기죠. 생각해 줘야지. 자, 이걸 읽으면 봐. 쌤이 21번을 굳이 써놨다. 왜 써놨냐면 내가 선택지 같이 보자고 써놓은 거야. 자, 효녀의 면모, 효녀로서의 소임, 아내의 역할, 대원수 역할, 영웅으로 돌아가. 영웅이 여기 있는 영웅 첫 번째 역할이죠. 며느리의 역할, 며느리니까 뭐겠어? 부녀자 이거겠지? 가문의 여인, 오케이. 한마디로 자, 일단 선택지 전체도 다 역할로 구성돼 있지? 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냐? 이 보기 문제니까. 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보기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구성되는 건 맞겠지. 근데 봐. 결국 보기라는 건 문제 한 세트잖아. 이 문제 한 세트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을까? 왜냐면 결국은 지문 전체가 다 뭐야? 어떤 것은 영웅의 역할, 어떤 것은 집안의 여인의 역할, 어떤 것은 효녀로서의 역할. 이게 지문 전체야, 얘들아. 그죠? 항상 쌤이 보기 문제 강조했습니다. 얘들아, 보기 한 문제를 맞히기 위해서 너희들 보기 보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중요성과 기준을 보기에서 포착해라. 보기를 가지고 지문에 들어가서 지문 전체가 이 보기로 구성되어 있단 말이야. 이 얘기는 다른 선택지, 다른 문항들도 당연히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냐면 지문 전체가 이걸로 구성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 지문은 일단 절반 정도가 거의 뭐 이미 연계 지문이 그대로 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봤겠지만 쌤이 수특, 특소공을 강조할 때 수업할 때 쌤이 항상 그걸 강조했었어. 이런 작품들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역시 똑같아. 소설. 소설이라면 너희들은 뭐에 중요하게 볼 것인가? 스텝 바이 스텝. 딱 열었어, 시험지. 자, 문학은 얘들아 시간 세이브가 진짜 핵심이다. 문학은 너희가 보통 20분에서 한 25분. 그죠? 선택 과목 한 15분. 마킹 시간 포함하고. 거기다 독서 한 35분 쓰려면, 혹은 진짜 길면 40분? 막 이렇게 쓰려면 문학에서 확실히 땡겨주는 게 필요하잖아. 땡기려면 뭐 해줘야 돼? 얘들아 빠르게 너희들 사고할 수 있어야 돼. 열고, 가끔 학생들 보면 열고 멍 하고 있다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자, 너희가 읽으면서 뭘 봐야 될지가 사실 소설이든 시든 반복되잖아. 자, 쌤이 9평 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 너희들 이번에 소설, 시 쭉쭉 읽으면서 선지공 생각 많이 났을 건데 최인훈도 나왔지. 우리가 최인훈 또 저기 선지공 5강에서 최인훈의 광장을 다루면 쌤이 그때 뭐라고 강조했었어? 상징성, 요거 평가 나왔었다. 최인훈이란 작가의 작품, 특히 광장이라는 작품은 우리나라의 기념비적 작품이잖아. 1960년은 사회적으로는 4.19 혁명, 문학적으로는 광장의 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단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중요성, 이미 평가안에 2번 이상 나왔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미 상징성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했거든. 이번 최인훈의 크리스마스 캐럴 보면은 다 상징이야, 얘들아, 그죠? 갑자기 여기서 막 뭐가 돋아나잖아. 파 마늘이 갑자기 막 날개로 촉, 그죠? 양쪽에 막 이렇게 슈슈슈. 근데 또 안 움직여지고, 표현 너무 재밌지 않아? 귓바퀴가 안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거 막 안 움직여진다. 이런 표현들. 다 상징이거든. 그 보기를 기반으로 너희가 지문을 독해해 주는 거잖아. 맞지? 그리고 현대소설도 첫 번째 문항, 쌤이 뭐가 중요하다 했었어? 시점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왔다. 이번 시험도 사실은 시점 나왔죠. 고전소설에서의 첫 번째 시험 문제는 뭐라고 했어? 결국은 인물이 이 말을 했는가? 이 행동했는가? 이 생각했는가를 물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읽으면서 인물 짚어야 된다. 인물 짚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마 다들 할 거야. 왜냐? 소설의 핵심은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설, 작은 이야기. 인간에 관한 작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인물이 핵심이거든. 소설이라는 것의 탄생 자체가 인간 빼고 말할 수 없거든. 쌤 우화는 동물이 나오는데 그것도 결국 인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자, 그러니까 너희가 소설 읽으면서 인물을 짚어야 된다라는 그 중요성은 잘 알고 있단 말이야. 알면은 해야지. 정확한 표시가 되어 있냐라는 거야. 쌤 아는데 뭘 굳이 표시합니까? 아는 지문 나올 수도 있겠지. 너희가 어려운 지문 나올 수도 있어. 인물이 복잡할 수도 있고요. 인물의 호칭이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너가 아무리 잘 읽어도 실수할 수도 있어. 그런 실수를 전부 막자는 거야. 거기다 여기서는 일단 역할이 또 3가지이기 때문에 한 명의 인물이 3가지 역할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너희가 또 구분해줘야지. 읽으면서 생각해줘야지. 이 부분은 지금 효녀에 관한 거네.
어머, 특히 얘들 첫 줄부터 아마 너희가 정수정전을 미리 공부하고 온 사람이라면 대략적인 줄거리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수능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처음 보듯이 이 작품들을 봐야 되거든. 자, 이 생각 혹시 안 했어? 너희가 일단 보기는 우리가 봤고요. 자, 나머지는 됐고, 자, 지문 바로 들어가시면요. 자, 첫 부분 시작할 때 벌써 예부상서 진량이라는 사람이 있어. 일단 이 사람은 진량이니까 제목인 정수정과는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 예부상서 진량, 이 사람 누군지 모르지만 황제가 총애하고 있고 이 사람 의기양양 교만방자. 이 사람 벌써 누가 봐도 삼각형. 왜냐면 우리 알잖아. 좋은 사람들은 좋은 행동만 하지 막 교만하고 막 의기양 이렇게 안 하거든 잘. 그러니까 질량, 이 새끼 나쁜 새끼네. 삼각형. 정상서, 어머. 얘들아 정씨 나왔네. 정씨. 여기 있는 상서라는 건 뭐야? 관직명이야. 관직명. 그러니까 우리가 호칭 연결 잘해줘야 되잖아. 어머 혹시 정상서니까 요거 정수정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야. 쌤 근데 여자가 어떻게 관직을, 아유 우리 여자 영웅소설들 봐봐. 자신이 여자인 걸 숨기고 관직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정수정전을 몰랐다는 전제야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 작품을 보고 너희가 처음 봤다. 이렇게 본다면 자 물론 이제 정상서니까 누구도 있어 대표적으로. 주인공의 아버지. 성씨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게다가 여기선 지금 보기에 뭐라 써있니? 효녀라고 써있으니까 분명히 아버지 나올 거 아니야. 아버지 관련된 내용 나오겠죠. 그러니까 정상서 읽어보니까 아하 이 사람 바로 아버지구나. 그래서 뒤쪽에 정수정이라는 이제 여식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앞부분 읽으면서 너희가 일단 인물 체크해줘야 된다는 거야. 질량 삼각형, 정상선 동그라미. 정상선 이미 질량이 소인인 줄 알고 싫어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부딪히고 있죠. 자, 근데 황제는 누구 편? 질량 편. 자, 기억합니다. 마침 정상서가 병이 있어 상소하고 참석지 못하였더니 자, 이것도 쌤이 오답노트 얘기했었지. 자, 얘들아. 자, 요거 보면은 어머 카메라 갖고 쌤 요거 봐봐. 요새 고생이 많아. 너희도 그러지? 장난 아니야 요새. 자, 쌤이 여기 오답노트에 이제 산문 이런 거 넣어놨잖아. 산문에서도 너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너희들이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쌤이 보통 매 해설 강의, 쌤의 강의도 마찬가지. 강의는 이제 너희가 1강부터 쭉 따라오니까 앞부분에서 잡아주고 그걸 적용하는 연습들을 강의는 그래도 하지만 축적을 하면서 강의는 가지만 이런 해설 강의는 또 쌤의 강의를 안 듣고 처음 해설 강의만 듣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뭐 아예 인강을 들어본 적 없고 그냥 유튜브에서 해설 강의만 보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이런 많은 얘기들을 해설 강의에 다 넣다 보니 해설 강의가 좀 길어진 측면도 있고 조금 세부적인 측면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쌤이 오답노트를 또 넣어뒀어. 오늘 쌤이 약간 스킵하는 부분이 있다면 너희들이 다시 오답노트 체크하고 아 소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어야 되네? 요게 중요하네? 이런 부분들 좀 봐줬으면 좋겠어. 자, 다시 장면 끊는 건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본래 너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줘야 돼? 자, 사건 파악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쌤이 말했죠. 핵심은 나라고. 김재만 말고 너. 나는 소설 읽을 때 나는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읽어내. 그러면 스킵하면 돼. 쭉쭉쭉쭉 지금. 이 소설 왜냐면 지문 지금 볼 거니까 요거는 넘기시면 됩니다. 근데 쌤 저는 소설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남들은 소설 쭉쭉쭉 빠르게 본다는데 저는 뭐 어떻게 빠르게 속도 조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얘기는 뭐야? 다 중요하게 보인다는 거야. 이 중에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야. 속도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쌤이 총평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의 Q&A 한번 얘기했었잖아. 근데 실제로 그런 학생들 너무나 많아요. 자, 그럼 얘들아, 역으로 말하면 너희가 이번 구평에서 속도 조절이 안 됐고 이번 구평에서 역시나 나는 소설을 그냥 급하게 막 읽었어. 막 읽어보니까 인물 구분도 잘 안 되고 혹은 인물 구분은 했는데 상황 파악이 잘 안 되고 혹은 상황 파악도 어느 정도 한 것 같았는데 문제는 틀렸고 이런 수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였는가? 나는 뭘 놓쳤는가? 나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너 중심으로 지금 적어주고 너 중심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알았죠?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 나를 빼고 공부하지 말아라 절대. 나를 꾹꾹 눌러 담아 얘들아. 자, 일단 이 앞부분 내용 보시면 일단 인물 구분. 벌써 악인 있고, 그죠? 벌써 적대적 인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인공 쪽에 아버지 있고. 자, 그리고 이때 너희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거 너희들 중요하게 봐줘야 돼. 네 번째 줄 보이죠? 차시 이런 거 있지. 차시 황제 탄생일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시간이 달라진 부분들 혹은 장면을 끊어주는 부분들 요거는 확인해 줘야 돼. 자, 일일은, 그날 밤, 하루는, 각설, 차설 이런 표현들 다 사건이 새롭게 시작된다는 얘기거든. 혹은 사건이 전개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오케이 훈련이야 이것도. 여기까지는 지금 이런 거 봤어. 한쪽이 모함하고 있어. 잠깐 황제의 생일이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만 너희가 스토리를 끌고 갈 수 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못 왔어요, 정상서가. 왜냐? 아파서 못 왔어. 근데 진량이 나가서 말하기를, 자, 뭔 말하는지 잘 보라고 했습니다. 1번 문제 요즘은 다 그거야. 세세한 정보 파악. 진량이 말하기를. 그러면 세세한 정보 파악을 암기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표시라는 거야. 물어보면 우리가 진량에 대해 확인해야 돼. 진량 쪽 가면 되거든. 황제 쪽 가면 되거든. 그러니까 표시가 중요해. 왜냐?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는 기억난단 말이야. 그럼 그 위치로 가서 확인만 하면 됩니다. 특히 18번 문제 얘들아. 18번 문제는 쌤이 와 이것도 그 N선지 너희들 기억해? 조응전 할 때, 고전소설 할 때 쌤이 그때 예시로 들어줬었어. 심지어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이런 거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요거 파악해줘야 된다. 그 내용 여기 지금 18번에 정답 선지 그대로 써있는 거 보이니? 요 얘기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일단 지문 조금 더 가보자. 자, 진량이 나아가 말하기를 아유 왠지 지금 무슨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소의 말이 수상하옵더니 오늘 조회 불참하오니 반드시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나이다. 왠지 간신 막 이런 목소리 될 것 같지 않니? 잘하지 좀. 자, 그러자 황제가 대경하여 황제가 이제 깜짝 놀라서 처벌하려 하시거늘 중관이 얘들아 동그라미 중관이 아뢰기를 자 중관 누굴까 이 사람 뭐라고 아뢰고 있을까? 아유 귀양을 아유 죄가 명백하지 않은데 어찌 벌로 다스리시니까. 자 지금 벌써 사람이 여러 명 나오고 있는데요. 각자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느 사이드에 서 있는지도 지금 달라. 어느 편인지도 달라 그지? 근데 황제는 듣지 않고 자 귀양을 정하니 중관이 명을 듣고 황명을 정하니 상소가 크게 울며 얘들아 그리고 자 인물 짚었다면 사건 따라갔다면 자 지금은 황제 생일에 안 와서 진량이 모함하고 벌 줬습니다. 여기까지 왔지? 사건 따라왔다면 너희들이 또 중요하게 반응해줘야 되는 거 정서야. 사람의 정서, 심리 거긴 반응해줘야 돼. 자 울며 이런 것들 왜냐? 귀양 가라고 해서 운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 황제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네 귀양 가야지요. 울지 말거라. 아버지 갔다 오겠다. 이렇게 가는 아버지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 반응을 봐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항상 너희들의 그 상식을 공략하거든 선택지는. 자 지금 상소 울고 있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우는 모습이 각인이 되잖아. 이제 너희가 딱 짚으면서 상소에 어머 정선해? 울고 있네? 생각이 난단 말이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남기는 거 이것도 얘들 훈련이다. 뇌는 철저히 근육이야. 얘는 많이 써줘야지만 많이 해줘야지만 얘네들 단단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양을 갔어요. 자 부인도 울고 친척 노복도 다 울고 자 사관이 재촉합니다. 야 가자. 자 부인더러 이르기를 나는 귀양 갑니다만 부인은 여아를 데리고 왜냐 아직 정수정이 아직도 안 나왔어. 여아 동그라미 이게 바로 정수정이 되겠네요. 자 여아를 데리고 길이 무탈하소서. 그럼 모녀가 막 이제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여러 날 만에 귀양지 이런 것들 자 시간이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오케이 시간 지나서 귀양지 도착.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다면 자 정상설 머물겠다. 별일 안 일어났습니다. 차설 이런 것들 또 다시금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질까? 쌤 왜 소설은 계속 사건 막 표시 계속 나옵니까? 그게 고전소설의 특징이야. 왜냐면 고전소설은 우연적 전개를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표시를 끊임없이 쓸 수밖에 없는 거야. 현대소설은 이런 거 필요 없다. 현대소설은 자연스럽게 개연성을 끌고 갑니다. 근데 고전소설은 그런 거 나발이고 없어. 그냥 오늘 이런 일 내일 이런 일, 다음날 또 이런 일, 그 다음날 또 이런 일 이렇게 그냥 일어나. 그래서 사실은 사건 파악은 훨씬 쉬워. 고전소설이. 연습하고 끊어주기도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해봐야 돼. 뭘 하는지는 알겠지? 쌤이 그 기준은 아주 철저히 명확하게 주잖아. 그걸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차설 이후에 자 정상서가 적거한 후로 이런 것들 얘들 봐. 쌤 저 단어를 좀 잘 몰라요. 제가 고전소설 어휘 좀 약합니다. 쌤이 하는 말이 있어. 어휘 있잖아. 우리 독서할 때 독해 가장 기본 단위는 뭐예요? 독해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너희가 봐야 되는 그 단위는 바로 개념이야. 개념은 뭔데? 단어야 단어. 정의된 단어가 개념이야. 독서는 그 개념, 단어를 놓치는 순간 너희가 읽어나갈 때 무리가 있습니다. 이게 독서야. 근데 소설은 어때? 소설과 시,
시 마찬가지, 고전시가 마찬가지, 현대시 마찬가지. 모르는 단어 나오겠죠. 나올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근데 이런 단어 하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얘들아, 뭐가 중요할까? 자, 기억하세요, 반드시. 소설과 시의 독해 단위는 문장이야. 알았지? 문장. 시에선 정말 중요한 주석을 줘. 그거 없다면 너희들 문장을 가지고 맥락을 읽어내시는 겁니다. 맥락 읽는다는 게 별게 아니라 이것도 봐. 정상서 적거한 후로. 자, 일단 적거 예측은 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귀양 같잖아, 지금. 그죠? 그 이후로 그냥 슬픔을 먹고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에 너희가 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런 걸 너희가 막 계속 독해할 때 걸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부감이 들 수 있어. 고전소설이 좀 두려울 수 있어. 두려우면 안 된다. 아시겠죠? 공부는 자신감이야, 얘들아. 부딪히는 거야. 적거, 가는 겁니다, 그냥. 자, 중요한 건 이거야. 석 달 만에 호련 득병하여 마침내 세상 연결. 어머, 정상서가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정상서가 돌아가시니, 자, 슬퍼 놀라 황제께, 누가 절강 만호가 슬퍼 놀라 황제께 장계로 보고하고, 어머, A니까 얘들아. A, 봐봐. A 지금 소재지. 지금 20번 가서 하나하나 이거 오답 제치는 거 아니고요. 자, 뭘 봐줘야 돼, 너희들? 이미 A의 내용도 알고 있잖아. 정상서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누가? 이 사람이, 절강 만호가 적어서 황제께 보고한 보고서인 거야. 그거 알고 가서 바로바로 제쳐야지. 그러면은 너무 쉽지 않니? 얘들아, 1번 자신의 귀양설. 귀신이야? 돌아가셨잖아. 자, 황제와의 갈등 아니죠? 알리는 거지. 자, 5번도 황제 외의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요 내용을 이제 바로 부인께 기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과 자녀가 정수정이 듣고, 자, 눈물로 세월을 보내더니 11 요런 게 중요하다니까. 자, 눈물에 빠져 있으면 안 돼, 너희가. 왜냐면 소설은 사건 정리가 빠르단 말이야. 특히 고전소설이. 11 12가 고하되 사람이 왔나이다. 정상석께서 지난달 보름에 별세하셨나이다. 여기서 이제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듣고 한마디 소리를 내면 혼절하니. 그러니까 계속 눈물로 안 그래도 살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혼절해서 눈물이 비오듯 하더라 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정수정은 딱히 뭐가 없어요. 영웅도 아직 안 나왔고요. 효녀가 이제 나오겠지, 뭔가가. 딸의 모습은 나왔지만 아직까지 효를 한 어떤 행동은 나오지 않았고, 부녀자는 아직 더더욱 안 나왔지.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남장을 한 정수정. 쌤이 본본 문학에서부터 가장 강조했었던 거. 여성 영웅 소설의 특징. 남성 영웅보다 하나 더 장애가 있다. 그게 바로 여성이라는 거야. 여성 영웅은 쉽지가 않아요. 여성 영웅에서 그래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뭔지 아니? 거의 빠지지 않는 거? 아마 너희들 남장이란 말을 계속 보게 될 거야. 왜냐면 남장을 해야지만 뭔가를 할 수가 있어. 여자의 몸으로 아무리 싸움 잘한다고 해서 내보내주나? 절대 내보내주지 않거든. 일단 남장하고 갔다 오면은 용서할 수 있겠지, 황제가. 근데 그전에는 용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장이 많이 나와. 자, 남장을 한 정수정이 장원급제하고, 남장 했기 때문에 장원급제할 수 있었고, 북적을 물리친다. 벌써 영웅이네. 이후 황제에게 여성임을 밝히고. 이 서사가 뭐랑 똑같냐면 진짜 홍계월전 아니, 얘들아. 이미 수능에 나왔던 여성 영웅 소설 홍계월전과 똑같습니다, 진짜. 여성 영웅 소설들 자체가 그렇잖아. 흐름이 거의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희가 고전 소설도 하나를 공부하면 다음번에 영웅 소설이야? 이런 내용이 나오겠지? 여성이야? 오케이.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 스토리 라인을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해. 정수정전의 스토리가 아니고요. 여성 영웅의 갈래의 특징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야. 자, 특히 여기 호왕이 침공하자. 오케이. 일단 호왕은 삼각형이지. 자, 침공하자. 정수정이 대원수. 장현은 중군장. 얘들아, 누가 봐도 대원수가 높아 보여? 중군장이 높아 보여? 이 소설 여자 영웅 소설이야. 대원수가 훨씬 높은 거지. 보통 대원수, 원수 이렇게 같이 많이 나가거든. 홍계월전도 홍계월 남편. 그래서 홍계월이 대원수, 남편이 원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대원수가 호왕의 승리. 벌써 승리했어? 우리 전쟁 장면 쫙 나올 줄 알았는데 벌써 승리 끝. 자, 호왕의 승리에서 황성으로 향할지 강서지경에 이르러. 자, 이것도 봐. 쌤, 이거 왜요? 얘들아, 공간이라는 건 말이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소설과 시에서. 여기 지금 강서지경에 이르러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출을 보면 알아. 우리 지금까지 기출 공부했잖아. 그죠? 기출에서 뭐가 나왔었냐?
장안에 도착해서 싸움이 일어났어. 혹은 싸움이 일어나고 장안으로 갔어. 이 순서가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바뀌면 문제는 뭐냐면 학생들이 그게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야. 요거 강서지경에 이르러서 한복에게 물어봐서 여기서 뭐 했는지 너희들 봤습니까? 뭐 했는지만 봤지. 여기서 드디어 이제 뭐야? 원수를 갚잖아. 드디어 진량을 데려와서 여기서 드디어 대원수가 한 번에 그냥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아버지의 어떤 그 한을 풀어준 거지. 아버지 이 사람 때문에 돌아가셨잖아. 그치? 한을 풀어준 거야. 자,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서 오케이. 드디어 효녀 역할 나왔다는 받겠지만 하나만 더 봐달라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수능의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이야. 강서지경에 이르러라는 이 부분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 시험은 안 나왔어. 분명히 안 나왔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기출은 나왔습니다. 봐줘야 돼. 약속? 자, 그리고 나서 부친 게 제사 지내더라. 자, 그리고 황제께 첩서를 올려. 오케이. 자, B 나왔네 바로. 승전을 알렸대. 자, 그럼 바로 20번에 정답 3번. 호황과 벌인 전쟁의 결과. 승전. 자, 그리고 여러 날 만에 궐하에 이르니 자, 드디어 여기서 도착을 했네. 황제 백관을 거느려 이거 봐. 자, 대원수를 사은하고 청주로 가니라. 청주에 도착해서 사은을 했는지 사은을 하고 청주로 갔는지. 쌤 이런 게 수능이라고요? 이런 게 수능이야. 우리가 공부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요. 이런 게 수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디테일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거 보면 보이고 안 보면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이 소설 안에서도 공간의 변화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체크. 자, 차설. 오케이. 이제는 장현이 기주에 이르러. 이거 봐. 또 기주에 이르러. 공간 나오잖아. 이번 시험 안 써먹잖아, 쌤. 아유, 우리 다 맞춰버리자고. 어떤 시험에서 뭘 쓸지 몰라. 알았죠? 자, 기주에 여기는 기주에 이르러. 그냥 밑줄만 쳐놓으면 돼.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가 물어보면 와서 이거 보면 돼. 밑줄 내가 공간 다 체크해놨어. 그러면은 눈으로 훑으면 너희가 밑줄 친 것만 보면 되거든? 근데 밑줄을 안 쳐놓잖아. 그 상황으로 가서 거기서 공간을 다시 단어로 찾고 이 시간 때문에 시간 세이브가 안 되는 거야. 시간 세이브 해야지. 자, 오케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 자, 모친에게 전후 사정을 구하니까 이제 모친이 막 통분, 그러니까 뭔가 좀 안 좋은 소식을 전했나 보지? 자, 모친이 내 너를 길렀는데 벼슬이 공허에 이르러서 기뻤는데 너 부인에게 욕보고 너 무자란 새끼야. 이 부모님 딱 말한 거야, 엄마가. 자, 그러자 이제 작년에 다른 부인들도 있네. 원부인과 공주가 아뢰기를 정수정이 벼슬이 높으니 능히 제어치 못할 것이요. 이제 노하지 마소서. 자,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이렇게 막 같이 모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렇지 잘할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들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사람들 주목해달라고 한 거야. 사람들. 언제나 모든 사건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야. 자, 태부인이 그렇게 여겨. 자, 그렇게 여겼다는 얘기는 뭐야? 바로 화가 수그러든 거죠. 빡침 벌써 풀리고. 자, 서차를 주어 청주로 보내니라. 그럼 정수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자, 아까 그래서 청주로 갔잖아, 정수정이. 그 이후에 서찰이 도착했겠죠. 이것도 낼 만한 포인트가 진짜 많아. 정말. 평가. 약간 티가 나는 분들이기도 해. 알았지? 자, 장현을 징계한 일로 심사 답답 심리 나왔네. 자, 징계해서 막 이제 발 뻗고 자겠다. 내가 우리 남편을 주식게 한번 혼내고 싶었는데 이게 아니야 지금. 되게 심사가 답답한 거야. 왜냐? 우린 알고 있지. 가문의 여인, 부녀자로서의 역할에도 충실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심사 답답하니까 이 전쟁터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전쟁터에서 가족이든 뭐든 군기를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 근데 그게 답답한 거야. 이 심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답답한 심리. 자, 그런데 12가 문득 아뢰되 기주시녀 왔다. 기주시녀. 이것도 기주시녀 이름인가? 아니었지? 아까 기주가 뭐였어? 기주에 이르러. 공간이었잖아. 기주시녀가 왔다고 하니까 사찰을 딱 봅니다. 근데 기뻐 이런 게 중요하잖아. 기뻐니까 사찰에 좋은 내용이 있었어 이번엔. 자, 기뻐. 즉시 화답하여 보내고. 자, 그러니까 아무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뭐 이런 거에서 뭐 너희들이 생각하게끔 만든다 하더라도 이 모든 힌트 중에 가장 핵심적 힌트, 너희가 철저히 반응해야 되는 포인트, 정서다. 심리라는 거. 그러면 너희가 뭐에 주목하고 뭐에 집중해줘야 될지 조금 더 기준이 잡히잖아. 그거 잡아가고 그걸 복습해주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복이 정수정을 호위하여 기주에 이르러 태부인께 예하고, 자, 기주는 공간입니다. 예하고 두 부인으로 더불어 예필 좌정. 태부인이 지난 일 조금 더 거리낌 없어요.
그 시어머니가 좀 쿨하시네. 그래서 거리낌 없고 정수정 또한 지성으로 섬기더라. 이것까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너희가 소설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읽어줘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금 그걸 나의 언어로 정리하셔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응. 자, 18번 얘들아 4번 보자. 요거 봅시다. 나머지는 오히려 더 쉬워. 21번 정답은 4번이지. 심사 답답한 거는 영웅이 되고 싶어서 답답한 게 아니잖아. 그죠? 남편 혼내고 약간 그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X야. 자, 근데 18번 갑시다. 얘들아 18번. 정답 4번 가볼게. 한복은 대원수의 명령에 따라 진량의 귀양지로 가서 그의 죄를 묻고 처벌을 내린다. 이게 자연스러워 보였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 주목해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봐달라고 했죠. 자, 일단 봐. 진량의 귀양지로 간 거 맞습니다. 명령에 따라 간 것도 맞아. 근데 가서 죄를 묻고 처벌을 자기가 내렸나? 아니, 가서 끌고 왔지. 그래서 죄를 묻고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죽고 싶니? 그러면서 이제 바로 목을 친 건 누가? 대원수가 했잖아. 그죠? 자, 근데 이 4번 같은 선지가 자, 이런 선택지가 있어요. 자,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아씨가 시비를 시켜서 뭔가를 확인하게 시켰습니다. 내용을 알아오게 시켰어. 그리고 선택지에 뭐라 써있냐? 아씨는 직접 그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았다. 직접이야? 그럼 이 시비는 뭔데? 간접적으로 시킨 거잖아. 시비가 갔다 온 거잖아. 직접이 아니죠. 직접이라면 중간 매개자 없어야지. 내가 직접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것도 학생들이 다 그 내용들을 거의 맞다고 봤어. 왜냐? 학생들은 누굴 시켰다 보다도 중요한 건 알아봤냐 안 알아봤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져 있으니까. 이것도 지금 벌을 내렸냐 안 내렸냐 뭐가지 잘린 거 봤으니까 벌을 지대로 내린 거 봤거든. 이런 부분에서 너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실수할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그렇다면 누군가 시켰네? 시켜서 데려오게 했네? 최근에 나왔었던 조응전 기출 똑같습니다. 조응전 기출도 자, 조응이 누구를 시켜서 선봉장들을 데려오라고 했어. 이런 것들 다 똑같은 포인트거든. 이게 지금 인물에 주목해야 되는 건 바로 그런 거야. 중간에 누가 꼈어. 너희가 그걸 봤어. 여기 보면 중간중간 시비, 시녀 정말 많이 나오지. 시녀가 편지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나오잖아. 이런 부분들 너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인물에 그래서 집중해줘야 되는 거야. 그것만 봤다면 너희들이 직접 했다? 누가 낑겨 있었던 것 같은데? 바로 보면 되거든. 자, 요 포인트 뭐가 중요한지 느낌이 오니?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약간 길어졌는데 자, 일단 이렇게 우리가 고전소설까지는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고 이어서 현대소설과 나머지 작품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 바로 한번 갑시다. 현대소설도 사실 내용이 이게 상징이 많긴 한데 고루고루 막 엄청 어려운 내용은 없었어. 왜냐면 보기에서 힌트를 많이 줬으니까. 자, 얘들아 다시 보기는 무조건 봐야 되는 거야. 자, 서술상 특징. 요거는 너희가 만약에 28번 같은 걸 틀렸다. 이 얘기는 개념 정리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개념 정리. 자, 시간의 순서를 뒤바꾼다. 요거는 뭐 너희가 그죠? 장면 이 시간의 순서를 뒤바꾸는 기준이 다 장면이야. 그래서 장면 끊어주고 앞뒤 순서가 바뀌었나 요거 확인은 어렵지 않죠. 이것은 그냥 쭉 시간 순서대로 가고 있고 유사사건 반복 제시. 서술의 초점 분산. 이것도 전혀 뭐 관계가 없고 장면에 따라 서술자 달리. 이거 봐. 장면 끊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연습 좀 해보자고. 시간의 변화, 공간의 변화. 자, 공간의 이동에 따른 인물의 경험을 다른 인물의 시선을 통해 서술한다. 그러니까 지금 4번과 5번은 다 시점에 관한 겁니다. 시점. 자, 누구 서술하는 사람이 따로 있나? 아니지. 이거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잖아. 나가 나오잖아. 내가 내 얘기하는 거니까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8번 문제는 쉬웠을 거야. 쉬웠을 건데 다시금 너희가 시점이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었고 시점 중에서도 특히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한 명을 찜콩해서 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을 그리는 시점 요거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었고 6평에도 그 개념이 나왔지. 물론 개념의 내용은 좀 달랐어. 왜냐면 그거는 이 시점을 가지고 초점을 시킨 게 아니라 그거는 사건에 초점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초점화라고 합니다. 초점화. 그리고 선택적, 제한적 작가 시점 이렇게 불러. 이 사람이 초점화자. 요 내용 쌤이 6평 때 얘기했으니까. 자, 얘들아 그러면 29번 요것도 오케이. 요거는 뭐 일치불일치 내용 보고 보면 되겠고요. 29번도 의외로 너희가 진짜
이런 식으로 선택지 함정을 내?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쫌팽이 같아진 것 중 하나가 선택지를 꼼꼼하게 보게끔 만든다, 실제로. 자, 29번도 얘들아 4번. 시민이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페어플레이를 지키지 못한다. 아니죠. 이 규칙을 시민이 정했나? 여기 보면 통금 시간이 있지.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 이 당시 통금이 있었잖아. 이게 옛날 시대. 그죠? 그러니까 이 통금은 시민이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했다 나와 있어. 중간에 분명히 관청이 정했다 나와 있어. 통행 제한이라는 건 특히나 진한 글씨로 또 써 있잖아. 통행 제한, 행정상 통행 제한. 시민이 정한 규칙 X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 가지고도 막 내는구나. 그죠? 자, 30번. 30번은 그대로 공간을 가지고 낸 문제. 공간. 쌤 공간 중요하다 했었잖아. 은신처 한강 근처의 바위 틈이었어. 오케이. 자, 이제 31번. 보기를 보시면요. 자유가 억압된 시대적 상황이고요. 상징적 의미를 잘 알려줍니다. 통증. 자유에 대한 요구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자유에 대한 갈망과 요구, 이게 통증으로 나오는 거야. 자, 밤 산책, 자유를 위한 실천이고, 이 얘기는 그냥 이런구나가 아니라 이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읽으란 얘기지. 끌어와야 된다고 했어, 항상. 미약한 의지였지만 처음에는 점점점 실천을 거듭한다는 얘기는 뭘 많이 했다는 얘기야, 점점. 밤 산책을 많이 했다는 얘기지. 밤 산책을 점점 많이 하면서 이게 심화가 됐구나. 한마디로 자유에 대한 어떤 실천, 이 의지가 심화가 됐는데 문제점도 생겼구나. 사실 지문 속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자유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는 거지. 근데 그 요구가 진짜 난 자유를 원해! 이게 아니라 통증을 나타나는 거야, 통증. 그래서 밤 산책을 해. 이걸 반복해. 그 과정에서 자유에 대한 의지도 강화되고 근데 문제점도 생긴다. 이건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점인지 얘들아 봤니? 자, 그래서 보면은 내용 자체는 별것도 없어. 보면은 파마늘. 근데 재밌지, 이름이 파마늘. 여기 뭐 쑤시기 시작하는 거야. 방에 있으면 쑤시고 밖에 나가면 또 괜찮아. 의사가 말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왜 상징이라는 게 원래 좀 그렇잖아. 의사가 볼 땐 특히나 그 시간에는 내 겨드랑이 멀쩡해. 자, 그때부터 나의 괴로움은 비롯되었다. 파마늘은 전혀 불규칙하게 막 튀어나오고 막 쑤시고 아픕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딜 나가게 돼? 밖에 나가게 되는 거야. 공간을 잘 봐야 되라. 집에서 쑤시지. 뜰에 나가도 어때? 뜰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집 밖이잖아. 근데 집 밖이긴 한데 뜰이니까 집 근처. 근데 그 집 앞 뜰도 손을 대면 열이 있고 아픈 거야. 조금 이제 약간 열이 있고 뜨끔뜨끔한 거야. 근데 이게 거리로 나가면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야. 지금 벌써 공간에 따라서 벌써 상태가 다르잖아. 공간 진짜 중요하죠. 자, 거리를 거닌다. 아주 편한 상태. 독자들은 짐작이 갔겠지만 이런 것도 재밌지. 독자에게 직접. 자, 독자들은 짐작 갔겠지만 이런 표현을 또 많이 쓰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박태원 소설 보면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옵니다. 독자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독자들 어머?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자, 독자들은 짐작이 갔겠지만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어떤 문제? 산책을 강요당하게 되는 시간이 통행 제한의 시간과 우연하게 겹친다는 거야. 통행 제한은 말 그대로 통행하면 안 된다죠. 자, 모든 시민은 밖에 나가면 안 돼. 이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페어플레이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도덕률일 수밖에 없어. 근데 나는 이걸 지키자니까 겨드랑이 쑤셔서 난 죽을 것 같다. 자, 이 규칙은 철저히 행정상의 규칙, 철저히 이거는 억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요구. 이거 진짜 상징적이지. 이 상징이 근데 얘들아 너희가 좀 많이 익숙한 상징 중 하나지.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은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하면, 의미를 알면 이게 이런 의미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중략 부분 줄거리 중요합니다. 줄거리. 나는 밤하늘이 돋으면서 밤거리를 몰래 산책하곤 했다. 실천을 거듭하고 있고 종종 다른 사람들 마주치면 안 되잖아. 근데 통행 제한이니까. 특히 경관 큰일 나지. 경관 맞추면 그냥 바로 끌려가는 거죠. 바로 저 빵에 끌려가. 그래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막 지내고 막, 그치? 혼나고. 자, 그는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순간 나는 몸을 숨겼지. 자, 나는 레닌, 안중근, 김구인 것을 그런 인물을 실감한 것이다. 자, 그쪽 보면은 이제 자신의 내면이 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전소설과 핵심적 차이는 이런 거지. 내면이 길게 나온다는 거. 자, 내면을 보면 이 사람, 너무 아프지만 이 금지된 산책을 그만둘 수 있을까는 심히 의심스럽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심히 의심스럽다. 나의 산책의 성격은 변질되기 시작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처음에는 치료라는 것 때문에 나왔지만 하다 보니까 혁명가, 간첩, 도둑놈 이런 사람들 마음도 알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잖아. 대표적으로 도둑놈들이 하면 안 되는 뭔가를 하는 사람들, 그치?
자, 기적, 경악, 공포, 웃음, 희한한 일이 내 몸에 일어났다. 한강 근처를 산책하고 있는데 겨드랑이가 간질간질해진 거야. 또 어느 날처럼 속옷을 만져봤는데 털이 만져졌다. 털이 빳빳하고 왠지 빗자루처럼. 자, 그래서 나는 바위 틈으로 들어갑니다. 의도를 벗고요, 확인하지. 근데 나는 실수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 터진 거야. 내 겨드랑이엔 새끼 까마귀 그것만한 아주 치사하게 쬐끄만 날개가 돋아나 있었다. 날개. 다른 쪽 겨드랑이를 또 보았다. 쿡 웃었다. 이번엔 장난감 몽당밑자루만한 것이 달려있는 것이었다. 역시 또 깃털 같은 게. 흑! 이게 나오려고 하는 아픔이었구나. 날개를 움직이려고 했지만 귓바퀴가 말 안 듣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부끄러웠다. 정말 완벽한 상징으로 점철된 소설입니다. 그치?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날개라는 것도 당연히 뭐겠어? 자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되는 거겠지. 자유에 대한 강력한 의지. 그러니까 이런 걸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나는 자유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고 있어. 오히려 나 정치 잘 몰라. 나는 그냥 오히려 난 부르주아에 가까운 사람이야. 나는 김구, 레닌도 난 구분 못할 정도로 이런 거 잘 몰라. 라고 하고 있지만 그걸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다. 왜냐? 날개가 돋든 파마늘이 통증이 있든 이 모든 것들 너희가 요렇게 연결하시면 되겠고. 그죠? 문제 상황도 뭔지 아니까. 왜냐면 통행 제한이라는 이 사회의 억압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 자, 그래서 자 31번에 정답 가볼까? 이것도 정답도 사실은 함정이라기보다는 자 3번. 공리적 목적 가지고 있던 산책이 점점점 변질됐다는 얘기는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되어 실천의 목적이 훼손된다. 자유가 필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없었죠. 그 필요성의 망각. 한마디로 자유는 필요치 않아라는 내용은 없었단 말이야. 그리고 보기와도 맞지 않잖아. 왜냐? 보기는 분명히 뭐라고 했어? 미약했던 그 의지가, 자유를 향한 의지가 점점점 심화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보기랑도 전혀 맞지 않죠. 너희가 보기를 명확히 봤다면 자유의 필요성의 망각?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금 독해를 하면서 자, 자유의 필요성이 망각됐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기준을 줬잖아, 처음부터. 이런 것은 다 이런 거야 라는 걸 이미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사실은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너희가 다시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상징이라는 건 한마디로 보자마자 직관이 아니거든. 얘를 한 단계 더 해석해야지만 상징인 거잖아. 그것도 너희가 보기를 기반으로 다시금 적용, 학습 이렇게 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시 해석해 보자.